키자루가 쿠마, 보니 등을 베어버리려는 순간 부상을 모두 회복한 루피가 나타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순식간에 키자루에게 다가왔고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매우 거대한 주먹으로 키자루의 앞면을 그대로 강타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지면을 곰으로 바꿔버리며 쿠마, 보니, 아틀라스, 프랑키 등이 안전하게 땅으로 착지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태양신 니카답게 재밌어지는데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섬이 곰으로 변하며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애군들 역시 초자연적인 현상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터는 말없이 루피를 응시하였고 키자루 역시 꽤나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쿠롱쿠롱 열매를 먹게 되면 번개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번개 인간이 되며 전류 또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에넬은 쿠롱쿠롱 열매를 먹은 이후 견문색 패기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섬에서는 만트라라고 불리는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였으며 쿠롱쿠롱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만트라를 증폭시키며 수준급 견문색 패기를 선보였습니다. 에넬은 멀리 떨어진 곳의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자신이 지정한 곳으로 번개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에넬은 쿠롱쿠롱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엄청난 크기의 양의 번개를 떨어뜨리며 마치 신이 강림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충격을 입은 이후 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쿠롱쿠롱 열매의 사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쿠롱쿠롱 열매는 보도체를 타격하지 못하며 보도체를 사용하여 공격한다면 몸을 유동화시키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넬은 전신이 곰으로 이루어진 루피에게 실력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악마 열매 능력을 사실상 봉인당하며 루피에게 패배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인 에도 루피에게만은 계속하여 타격을 허용한 것을 보며 쿠롱쿠롱 열매 능력자는 부도체를 사용한 공격을 막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성이 에그헤드 섬에 강림한 이후 마스는 곧바로 이츠마데의 형태로 변신한 이후 베가펑크의 방송을 멈추기 위하여 펑크레코즈로 진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펑크레코즈로 진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동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 하며 이 시스템은 생명체가 닿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기에 니카루피조차 수검댕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스는 일말의 생체기조차 나지 않으며 매우 여유롭게 자동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였고 마스는 프론티어돔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징베가 이를 목격하였고 징베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저건 뭐냐, 굉장한 패기군 이라고 말하며 이츠마드로 변한 마스를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징베가 마스의 존재만으로 엄청난 패기가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마스는 특수한 능력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한 패기를 지닌 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성이 에그헤드 섬에 강림하기 직전부터 조로와 루치는 혈투를 벌이고 있었고 쌍디가 빠르게 루치를 리타이어 시키지 못하는 조로에게 민폐라고 말한 이후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신기술인 삼도류 호랑이 사냥을 사용하여 루치에게 치명상을 넣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엄청난 정신력을 보이며 조로의 공격을 겨우 버텨내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 역시 쓰러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아직 루치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승부사였기에 또다시 루치와 대결을 하려 하였으나 밀지모자 1등은 한시가 급했으며 징베 역시 우선순위가 탈출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조로에게 가자 조로, 자네의 승리일세 라고 말한 이후 겨우 의식만을 유지하고 있는 루치에게 어인공수 5000장 기와 수도를 사용하였고 결국 루치는 인수형의 형태에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며 멀리 날아갔고 징베는 조로를 데리고 쌍디, 나미, 우솝 등과 합류하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마스를 목격하였고 야 뭐야 저건 이라고 말합니다. 피터는 에그헤드 섬에 강림한 이후 곧바로 샌드웜의 형태로 변하여 루피를 집어삼켜버렸으나 도리와 브루기가 나타나 피터의 목을 두동강내며 루피를 살려주었고 루피는 도리와 브루기를 보며 2년 만이네 거인 아저씨들 이라고 말하며 매우 반가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도리는 밀짚모자 못 알아볼 뻔했다 그 모습 이라고 말했고 브루기는 너 왜 엘바프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의 모습을 하고 있냐 그 이상 우리들은 기쁘다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나중이야 라고 말하며 우선은 에그헤드 섬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거인족 참으로 타이밍이 안 좋군 이라고 말했고 도리는 무식하게 큰 짐승이군 엘바프 숲의 맹수 같아 라고 말했고 루피는 아저씨 우리들은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도망쳐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얼마 전 쌍디와 만났으며 쌍디에게 루피를 만난다며 곧바로 섬 뒷문으로 뛰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자신들이 밀짚모자 1등을 구하러 왔다고 말하였고 도리는 곧바로 퇴각 신호를 울립니다. 그리고 거인들 전원은 곧바로 밀짚모자 1당과 함께 에그헤드 섬을 벗어날 채비를 마칩니다.
도리가 거인들에게 퇴각 신호를 울린 이후 워큐리는 도망 신호인가 곤란한데 나도 경고음을 울리도록 하마 도망치지 말라고 라고 말한 이후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며 포효합니다. 또한 워큐리는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는 도리와 부르기를 주춤하게 만들 정도였으며 나무와 건물이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루피의 상의와 신발이 벗겨졌으며 심지어 루피의 상처 또한 벗겨질 정도로 강한 위력을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는 에그헤드 섬 전역을 뒤덮는 것을 넘어 에그헤드 섬의 해안까지 영향을 끼쳤고 파도가 휘몰아쳤으며 근처에 대기하던 해군 몇몇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폐양색 패기를 선보인 인물은 이제껏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 또한 이 정도 위력을 동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폐양색 패기는 단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용자의 강함에 비례하여 강해지기에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가 매우 강한 것을 보아 워큐리 역시 매우 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워큐리가 폐양색의 포효를 선보인 이후 도리와 부르기는 매우 놀라며 괜찮냐 밀짚모자 조각들은 충분하냐 재미있는 몸이 되었구나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워큐리의 폐양색 패기로 날아가 버린 자신의 흉터들을 모조리 회수하여 다시 상처를 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 도리, 부르기는 폐양색의 포효 저 녀석은 대체 뭐지? 세계정부의 높은 녀석인가? 라고 말하며 워큐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루피, 도리, 부르기에게 빠르게 접근하며 자신의 뿔을 마치 칼처럼 변환시키며 루피를 공격하려고 하나 도리와 부르기는 태양의 방패를 꺼내들어 워큐리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태양의 방패는 정황상 엘바프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인 태양신 니카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워큐리는 도리와 부르기가 자신을 막아서자 매우 분노하며 인연이 깊은 자들이여 그 녀석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는 것이냐 라고 말했고 도리와 부르기는 물론 친구다 라고 말한 이후 스틸다라는 학공기를 사용하여 워큐리를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도리와 부르기가 워큐리를 날려버린 이후 세턴이 나타나 그렇게 불리고 있을 때 뭉개야만 하겠구나 세계의 역사로부터 라고 말하며 폭탄과 비슷한 구체를 도리와 부르기, 루피를 향해 날렸고 루피는 세턴이 독을 사용하는 인물임을 알았기에 저건 분명 독이야 손대지마 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나무 하나를 뽑아버린 뒤 나무를 야구방망이의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야구모자를 만들어 야구모자를 쓴 이후 마치 야구선수와 비슷한 모습이 되었고 세턴이 날린 구체 형태의 독을 모조리 쳐버린 마치 홈런 타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쳐낸 세턴의 공격이 워큐리와 피터, 세턴에게 향했고 이윽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워큐리, 피터, 세턴은 자신들의 공격을 자신들이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와 부르기는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나 루피는 여전히 오로성들을 경계하며 서두르자 어차피 저 녀석들 불사신이야 라고 말하며 버섯구름이 나올 만큼 강력한 폭발조차 오로성을 잡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말대로 워큐리, 피터, 세턴은 곧바로 전장으로 복귀하고 있었고 도리는 뛰어라 불사신이라는 건 뭐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몰라 뭘 해도 부활한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능력도 종족도 도망이 승리다 라고 말합니다. 징베가 루치를 마무리 지은 이후 징베와 조로가 나미와 합류하였고 쌍지 역시 베가펑크를 든 채로 나미와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써니호에 탑승하려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해군본부 중장들이 이들을 막아서며 배에는 태울 수 없다 듀얼리보니 라고 말합니다. 한편 마스는 요크가 있는 A동 4층 사령실에 도착했고 요크에게 모니터에 비치고 있는 방은 어디지? 라고 물었고 요크는 두려움에 떨며 끄아 괴물 말했어 누구야 저리 가버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공격을 막고 날아간 키자루는 중상을 입은 채 군함에 쓰러져 있었고 해군 한 명은 키자루씨 상처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며 키자루를 치료하려 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상처라면 있지 깊은 상처가 이제 그만 쉬게 해줘 라고 말하며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말한 깊은 상처는 외관에 드러나는 전투의 흔적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지인들과 사투를 벌이며 결국 베가펑크를 죽게 만든 것에 대한 내면의 상처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해군들은 에그헤드 섬의 거인족보다 훨씬 커다란 무언가를 목격하였고 보고드립니다. 섬 내의 거인족보다 훨씬 커다란 누군가가 출현. 이쪽은 에그헤드 북서쪽 해안. 화염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화염 속 거대한 생물은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대 로봇의 출현을 보며 패닉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먹은 능력자가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며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인데 루피가 오로선과 전투를 하며 계속하여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고 있기에 해방의 드럼이 계속하여 울려 퍼지며 고대 로봇이 작동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화염을 아무렇지 않게 버텨내는 엄청난 내구성을 선보이며 미안하다 조이보이 라고 말하기에 고대 로봇 역시 조이보이와 함께 초대 세계정부에 맞섰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스는 엘그헤드 섬에 도달한 이후 베가펑크의 방송을 저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이츠마데의 형태로 변하여 프론티오돔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과 모종의 거래를 맺은 요크를 만나게 되었고 요크의 도움을 받아 베가펑크의 방송을 중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요크조차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장소는 몰랐고 우선은 방송이 녹화된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곧바로 레이저 광선을 쏴버리며 방송이 녹화된 장소를 통째로 녹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요크는 다급히 마스를 말리며 잠깐 날 뛰지 말아봐 라고 말했고 마스는 분노하며 임마 왜 멈추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크는 베가펑크와 두뇌를 공유하는 천재이기에 꽤나 침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내가 스텔라라도 분명 발신 원인인 방송 전버블레는 어딘가 숨겨놨을 거라고 라고 말하며 반드시 부숴야 할 방송용 전버블레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그럼 연구소를 전부 파괴하면 될 뿐이다 라고 말하며 조금은 무식하지만 반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크는 안돼, B동 2층은 경비개발 플로어, 1층은 파워플랜트, C동 3층에는 고압가사 실린더가 있어 이대로 파괴했다간 연구소가 연쇄 폭발해서 펑크 레코드까지 날아가 버릴 거라고 라고 말하며 연구소를 모두 파괴해버리며 오로성이 필요로 하는 자료도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마더프레임과 관련된 자료들과 자원들 모두 날아갈 것이기에 이무가 원하고 있으며 세계정부의 핵심 전력이 될 마더프레임 역시 평생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기에 마스조차 연구소 전체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마스는 그렇다면 생각해라, 사고 회로는 베가펑크와 똑같을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와 두뇌를 공유하는 요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는 견문색 배기를 통하여 펑크 레코드 내부에서 작은 생물의 목소리를 감지하였고 요크는 펑크 레코드에서 설마 전보벌레? 방송 전보벌레는 최근에 완성되었는데 삼각형의 나선 껍데기 형태를 하고 있어 라고 말했고 마스는 요크에게 입구가 어디냐고 물어본 이후 곧바로 소리가 감지된 곳으로 날아갑니다. 스투시는 과거 베가펑크의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기에 사이퍼폴까지 배신하며 베가펑크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이퍼폴을 배신하여 루치와 카쿠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크의 탈출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여 최후의 임무를 완수하려 합니다. 그리고 카쿠와 스투시는 제외하게 되었고 카쿠와 스투시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오로성이라는 것을 추론합니다. 그리고 카쿠는 스투시에게 버림받은 것이냐고 물었고 스투시는 미안하지만 이곳에 남는 일에 지원하는 거야. 최후의 임무는 누군가가 맡아야만 하니까 라고 말하며 최후의 임무를 위해 자신이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나밀, 로빈 등에게도 전해졌고 에디스는 프론티오돔의 해제는 사령실에서 해야 하니까 본인이 지원한 거다. 감사하며 서둘러 탈출하는 게 은혜를 갚는 게 아니겠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밀, 로빈, 우솝은 빠르게 탈출 계획을 짜나 키자루에 의하여 베가포스가 파괴되었기에 써니오가 무사히 바다에 착륙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디스는 밀지모자 일당은 언제나 기적을 불러왔기에 이번에도 기적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곧바로 무언가를 꾸미며 프론티오돔의 보안 시스템을 향해 뛰어들며 너희들의 배는 분명 바다에 추락한다. 나를 믿어. 외상 파손 시뮬레이션 78%. 아직 죽지 않아. 간다.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이 엘그헤드 섬에 강림한 이후 샌드웜의 형태로 변한 피터와 루피, 도리, 브루기가 대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특유의 빨아들이기 공격을 시도하였고 건물, 나무 등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루기조차 움직이지 못하며 이 무슨 흡입력,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루피조차 행동 제약이 걸리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루피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배가 고픈 거라면 빌딩이라도 처먹어 라고 말한 뒤 건물 하나를 통째로 뽑아서 피터의 입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크하하하 통쾌하군 이라고 말하였고 피터의 입에는 빌딩이 처박히며 피터의 빨아들이기 공격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루피는 피터에게 건물을 던진 이후 체력을 크게 소진하게 되었고 기어 피프스의 부작용이 찾아오게 되었고 루피는 순식간에 노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는 놀라며 어떻게 된 거냐 밀지모자 본 적 없는 아저씨가 됐어 라고 말했고 루피는 밥 파워가 끊겼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엘바프 특제식 비상식량을 주었고 뭐든지 잘 먹는 루피조차 우엑 뭐야 이 냄새 라고 말하며 악취를 꾹 참고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발효된 상어다. 엘바프의 비상식량이지 익숙해지면 맛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엘바프의 비상식량을 모조리 먹어치웠고 기운을 차리는데 성공하며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린 루피를 보며 도리와 브로기는 폭소하며 단순한 신체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루피가 엘바프 특제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곧바로 워큐리가 돌진해왔고 도리는 놀라며 피해라 멧돼지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3 고무고무 레드로크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머리에 공격을 적중시킵니다. 참고로 루피의 고무고무 레드로크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렸으며 압도적인 맷집을 지닌 카이도우조차 피를 흘리게 만들며 쓰러뜨렸던 기술입니다. 또한 루피는 폐양색을 휘감는 법을 터득하며 카이도우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였으며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지 않은 루피조차 해군대장에 준하는 강자임을 감안하며 루피의 고무고무 레드로크도 꽤나 위협적인 기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큐리의 맷집은 카이도우보다도 더 단단했고 워큐리는 전혀 충격을 입지 않았으며 되려 루피의 손이 퉁퉁 불었고 루피는 고통스러워하며 아파 뭐 이리 단단하냐 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기에 워큐리의 맷집은 가히 역대급이며 웬만한 공격으로는 충격을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솝 나미 초파가 탈출 계획을 정립하고 있었으나 그 순간 세턴이 나타나 밀짚모자 일당의 탈출을 저지하려 하였고 우솝과 나미 초파는 겁에 질린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북동쪽 해안에서 탈출을 준비하던 거인 한 명이 반토막나며 일도양단되었고 나스주로가 보니 아틀라스 프랑키에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탈출을 주도하던 이들이 모두 위기에 빠졌으며 현실적으로 이들이 세턴과 나스주로를 막아설 수는 없기에 제3자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솝 나미 등이 있는 곳으로는 쌍디가 올 확률이 높으며 나스주로가 있는 곳으로는 조로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고대로본 역시 움직이고 있기에 고대로본 역시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마스는 내부의 소리가 감지된 곳으로 향하였고 방송 송출용 정보벌레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것이 운이 없었군 베가펑크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층부에서 거품과 같은 소리가 났고 마스는 무언가를 목격하며 놀란 듯한 모습으로 공중을 바라봅니다. 루크는 베가펑크가 숨긴 방송 송출용 전보벌레를 찾기 위하여 계속하여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고 세계 최고의 두뇌라고 불리는 베가펑크와 두뇌를 공유하는 천재답게 섬의 중심부에 있는 철의 거인이 방송 송출용 전보벌레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요크는 곧바로 그 사실을 오로성에게 알렸고 오로성은 일제히 고대로봇의 앞으로 워프합니다. 그리고 워큐리가 곧바로 고대로봇을 들이박아버렸고 고대로봇은 충격을 받으며 해안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고대로봇이 바다로 추락하며 해안에서 대기 중이던 해군의 군함 몇 척을 깔아뭉개버렸고 해군들은 당황하며 바다로 뛰어들어 대체 뭐야 이 철로 된 생물은 배가 가라앉는다 라고 소리쳤고 결국 고대로봇은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한편 여전히 베가펑크의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고대로봇이 충격을 입으며 방송에 지장이 생기게 되었고 베가펑크가 그 이름은 이라고 말한 것만이 방송으로 송출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말한 이름은 정황상 DA1조가 관련이 있는 인물일 것이며 어쩌면 조이보이의 본명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뭐라고 말하며 방송이 중단되었기에 앞뒤 상황을 종합하면 베가펑크는 뭐 그 이름은 이라고 말했고 중간에 들어갈 단어를 예상해보며 몽키리 조이보이 그 역시 D의 이름을 가진 남자였다 라고 완성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대로봇은 바다로 빠지며 어디 조이보이 어디로 갔지 만나고 싶어 있었지 조이보이 이상하네 라고 말하며 워큐리에게 공격을 받으며 충격을 받았을 뿐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추후 고대로봇이 다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큐리는 고대로봇을 날려버린 이후 고대로봇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봉희의 형태로 변한 워큐리를 보며 조금은 놀란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근데 저건 대체 뭐야 멧돼지 메머드 어떻게 된 거야 에그헤드는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조금은 상처를 받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베가펑크의 방송이 중단되자 전 세계의 사람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트러블인가 또 뭔가 말하려 했었어 통신이 멈출 만한 상황이라니 뭔데 애당초 베가펑크가 죽을 상황이라니 그게 뭐야 누군가의 암살 자기 입으로 죄라고 말했었어 설마 세계정부한테 제거당했다든가 아니 그 이전에 베가펑크는 밀짚모자 루피에게 붙잡혀 있어 나쁜 건 해적인 게 뻔하잖아 어떤 죄든 정부가 세계 제일의 천재를 없앨 리 없어 라고 말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간에는 밀짚모자 일당이 베가펑크를 붙잡았다고 전해져 있으나 뜬금없이 베가펑크가 방송을 시작했고 그 방송은 세계정부가 가장 민감해하는 요소인 공백의 백년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계의 사람들은 정말로 밀짚모자 일당이 베가펑크를 인질로 붙잡은 것이 맞는지와 베가펑크가 공백의 백년에 관한 방송을 하며 세계정부의 표적이 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워큐리는 순식간에 고대로봇을 날려버리며 베가펑크의 방송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텔레파시를 사용하며 요크에게 요크 지금 살아있는 베가펑크는 몇 명이지? 라고 물으며 요크를 제외한 모든 베가펑크를 제거하며 보안을 없애려 합니다. 그리고 요크는 지금 펑크 레코드에 접속하고 있는 건 2명 릴리스는 이 플로어에 있어 아틀라스는 북동쪽 해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를 포함한 오로성은 요크를 제외한 세틀라이트들의 위치를 파악한 이후 전부 없앨까? 그래 스텔라
넬라가 죽은 지금도 펑크 레코드는 계속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요크의 성장은 우리한테도 이득이 있다만 그 이외의 천재는 필요 없지. 라고 말하며 요크를 제외한 모든 새틀라이트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트와 마스 워큐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거병의 적단의 도움으로 밀짚모자 일당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 징배를 제외한 모든 동료들이 탈출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거병의 적단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곧바로 에그헤드 섬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 도리, 브로기는 거병의 적단의 선박에 올라탔고 루피 역시 거인이 된 기분을 내기 위하여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덩치를 조금 더 크게 만든 뒤 쌍디에게 우오 거인족의 배 엄청 크네 우솝은 아직이야 초파는? 이라고 묻습니다. 한편 해군들은 여전히 거병의 적단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중장과 블루글래스 증장은 본의의 능력으로 인하여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고 블루글래스 증장이 탑승했던 메카의 수마저 크기가 작아졌으며 외관이 어려졌습니다. 그리고 돌중장은 내 인연 보니 라고 말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고 블루글래스 중장은 당황하며 분한걸 이 나약함 터무니없는 능력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날 놓치면 큰일이겠지 해군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일전에 NES 로비에서 봤던 오이모와 카시를 기억하며 오이모와 카시를 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디는 전보블레를 사용하여 나미와 통신을 하고 있었고 출항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또 곧 나가 에디슨 덕분에 바다에는 닿을 것 같지만 제대로 착수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도와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물론이지 나미씨랑 로빈짱이랑 릴리스짱만큼은 그 외 모든 게 가라앉더라도 구하겠어 라고 말하며 여성만큼은 꼭 구하겠다는 각오를 보였고 우소과 프랑키는 자신들도 구해주라고 말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거병의 적단의 도움을 받으며 오로성이 베가펑크의 방송을 중단하려는 틈을 타 해군의 포위망을 뚫고 에그헤드 섬을 탈출하기 지점까지 갑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2층마대의 형태로 변한 마스가 날아왔고 쌍디는 오로성 당연히 쫓아오나 라고 중얼거립니다. 한편 루피는 거병의 적단의 선박에 있는 거대한 고기를 먹으며 힘을 보충하고 있었고 거병의 적단이 요리사로 추정되는 거인이 루피의 먹성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며 루피에게 계속하여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스는 공격을 시작하였고 공중에서 선박을 향하여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하지만 뵘른과 시그가 방패를 두르며 마스의 레이저를 방어해내려 합니다. 그러나 뵘른과 시그는 마스의 레이저를 완벽히 막아내지 못했고 거병의 적단의 선박에는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해군들조차 마스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병의 적단의 선박에 탑승해 있는 인물들은 불을 끄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역시 무시는 할 수 없나 저 괴물들 이라고 말했고 도리는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어디까지고 쫓아오겠어 라고 말하며 마스의 추적은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놓치지 않겠다 전부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루피는 고기를 잔뜩 먹은 이후 기운을 회복하였고 곧바로 마스를 막아서며 좋았어 배부르다 간다 올 테면 와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기어 피퍼스를 사용하며 에그헤드 전역에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졌고 거인들은 해방의 드럼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해수면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스 역시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기어 피퍼스를 사용한 루피를 보며 우왓 니카 라고 소리쳤고 정작 루피는 니카가 뭔지 잘 모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는 본인에게 함께 싸우자고 말하며 가자 저 녀석들 날려버리고 싶은거지 라고 물었고 본인은 차마 오로성을 날려버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이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그런 거 무리야 그치만 그 모습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할 수 있어 네 능력 잘 모르지만 이라고 말하며 본인이라면 자신과 마찬가지로 니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미 세턴을 상대로 니카가 되어 전투하려 했으나 니카의 정확한 이미지를 몰랐기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본이가 니카가 된 루피를 몇 차례나 보면 니카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나이나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자신이 가장 자유로워진 미래가 되었고 보니 역시 루피와 마찬가지로 니카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마는 그토록 염원하던 니카가 정말로 나타난 것도 모자라 자신의 딸이 니카가 되었기에 비록 의식은 없었지만 행복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코마는 지니와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해군들은 패닝에 빠지며 뭐야 저건 니카가 2명 하얀 거인족 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마스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루피는 자신감에 찬 표정을 지으며 가자 라고 소리쳤고 보니 역시 니카가 되며 자신감이 생겼기에 루피와 함께 공격을 이어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 역시 니카의 기척을 느끼며 찾았다 라고 말하였기에 고대 로봇이 다시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피터 워큐리 역시 기묘한 기척을 느꼈고 서둘러 마스가 있는 곳으로 향하려 합니다.
보니카가 등장한 이후 비판의 여론이 거세졌고 루피가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목숨을 잃어가며까지 겨우 각성한 능력이며 루피를 제외하면 원피스를 남긴 세계 최초의 해적 조이보이만이 사용했던 능력인 태양신 니카의 힘을 보니가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전개이며 심지어 보니는 큰 노력도 없이 그저 열매의 능력만으로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되었기에 이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전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니가 에그헤드 섬 초반부터 니카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니카의 이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니카로 변신할 수도 있을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신 니카가 가지는 상징성이 크기에 독자들은 조금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독자들은 보니가 자신의 능력으로 니카가 된 것이 아니라 루피가 무의식적으로 니카의 힘을 나눠주며 보니가 니카가 될 수 있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루피가 마스를 날려버리는데 성공한 이후 하늘에서 사이퍼폴 요원들이 비처럼 쏟아졌고 루피, 해군 거의 모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타난 사이퍼폴 요원들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이퍼폴 요원들뿐만 아니라 세라핌들 역시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이퍼폴 요원들은 베가펑크를 조사하기 위해 에그헤드 섬으로 왔다가 요크에 의해 감옥에 수감되었고 이후 피터가 감옥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피터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터가 이들을 일제히 방출하며 이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보며 저 괴물이 뿜어내고 있어 다하하하 분수 같아 라고 말했고 브로기는 피터가 접근하고 있기에 빨리 도망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거병해적단의 선박은 피터의 공격 범위 안에 있었고 피터는 순식간에 거병해적단의 선박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 자식 이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실은 뒤 주먹을 거대하게 만들어 피터를 공격하였고 거인들은 환호하며 가라 니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본인의 능력으로 인해 어린아이가 된 돌중장은 이 상황이 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해군들은 절망하며 하얀 거인 괴물 하늘에서 사이퍼폴 이젠 그냥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피터가 거병해적단의 선박을 흡수하는 데 실패하자 곧바로 워큐리가 달려와 그대로 거병해적단의 선박을 침몰시키려 하였고 루피조차 워큐리에겐 수차례 공격이 막혔기에 워큐리만큼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런 멧돼지가 같다 조심해라 그 녀석 장난 아니게 단단해 저 녀석은 안 좋아 배가 부서져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루피조차 워큐리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참고로 루피는 폐양색을 휘감은 공격과 심지어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워큐리를 공격했으나 되리어 자신의 손이 부상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등장으로 인하여 거병해적단의 선박은 침몰될 위기에 처했고 본인은 힘을 다하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워큐리의 공격을 허용하며 바다에 빠진 고대 로봇이 루피에게 반응하며 조이보이 잘 들어라 에메트 여차할 때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바다에서 튀어나오며 워큐리의 안면을 강타했고 워큐리는 뿔이 부서지는 부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봇이라고 소리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로성은 괴란한 회복력과 재생 능력을 보이며 사실상 불사신에 가까운 모습을 연출하였고 어떠한 공격조차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오로성에게는 분명 약점이 존재할 것이며 오로성의 괴란한 회복력을 뚫는 방법이나 오로성에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입힐 공략법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로성에게 치명상을 넣는 존재가 나타났으며 그 인물은 루피도 아닌 고대 로봇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로봇이 니카 루피조차 뚫어내지 못한 워큐리의 방어를 뚫어버린 데는 고대 로봇이 워큐리의 약점이나 오로성을 공략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존재합니다. 물론 고대 로봇의 펀치력이 루피를 상회하며 오로성의 맷집 역시 카이도우를 상회하기에 루피가 데미지를 못 넣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오로성의 방어를 뚫어내고 재생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니카 루피조차 아득히 상회하는 강력한 공격력이 필요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아틀라스는 순식간에 릴리스를 기절시킨 이후 곧바로 나스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상황 파악이 빠른 징배는 급하게 배를 움직이며 아틀라스가 희생하는 틈을 타 탈출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아틀라스의 팔을 절단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아틀라스는 나스조로에 가까이 접근하는 데 성공했고 써니오는 그 틈을 타 구드버스터를 사용하여 나스주로로부터 멀어지는 데 성공하였고 써니오는 나스주로와 더욱 멀어집니다. 한편 나스주로는 자기 희생을 할 줄은
이라고 말하며 아틀라스가 희생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아틀라스는 아니 서비스라고 라는 유언을 남긴 뒤 곧바로 자신의 몸을 폭발시키며 나스주로가 써니오를 쫓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써니오는 폭발을 원동력 삼아 나스주로로부터 멀어지는 데 성공하였고, 써니오는 드디어 바다에 착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만 나스주로 역시 괴란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불타버린 얼굴의 일부를 곧바로 복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틀라스의 회심의 일격조차 나스주로에게 실질적인 데미지를 입히지 못합니다. 고대로봇과 오로성이 나타난 이후 에그헤드 섬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해군들은 거대 멧돼지, 뱀, 새, 로봇,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운드 중장 이라고 소리쳤고, 하운드 중장조차도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베가펑크의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900년 전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듣는 것도 어리석겠지. 역사는 보다 다양한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하지만 더는 멈출 수 없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머큐리를 날려버리는 데 성공한 고대로봇은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는 루피를 조이보이라고 부르며 조이보이 기쁘구나 다시 만나서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조이보이가 누군지 몰랐으며 고대로봇이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기에 두리번거렸고, 고대로봇은 루피에게 손을 건네며 네 얘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고대로봇은 말을 이어가며 먼저 가라, 너의 적은 나의 적, 기뻐 다시 널 위해 싸울 수 있어 조이보이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고대로봇은 조이보이의 편이며 정황상 조이보이와 함께 싸웠던 조이보이의 동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고대로봇은 조이보이가 위험해 내가 지킨다 라고 말하며 워큐리와 피터를 바라보았고, 워큐리와 피터 역시 고대로봇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 않는 이상 베가펑크의 방송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고대로봇을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한편 거인족들은 고대로봇과 오로성이 대치하는 사이 곧바로 에그헤드 섬에서 탈출하려 하였고, 루피에게 고대로봇이 자신들의 편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지킨다고 했었지, 조이보이란 녀석을 누구지? 라고 말해주었고, 거인족들은 당황하며 말했어,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고대로봇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것도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는 인물인 루피와 조이보이이며, 고대로봇의 말을 들을 수 있으며 고대로봇과 교감할 수 있는 건 역시 태양신 니카의 힘을 다루는 루피와 조이보이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터는 고대로봇을 박살내기 위하여 곧바로 고대로봇을 위협하며 고대로봇을 물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고대로봇은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 야심차게 피터를 노렸으나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았기에 시스템상 문제가 생겼고, 고대로봇은 아무런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며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피터는 곧바로 고대로봇의 파란 짝을 물어서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세터는 피터 그대로 씹어 부숴라, 통신을 끊어라 라고 소리친 뒤 피터를 밟고 점프하며 곧바로 거인족의 배를 쫓았고, 쿠마와 보니를 보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크는 아틀라스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파악하며 이제 세계 최고의 두뇌 베가펑크는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엑세스가 끊어졌을 뿐 릴리스는 살아있기에 이 역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가펑크는 25년 전 시대를 풍미했던 해적왕 로저의 본명이 골드 로저가 아닌 골디 로저라는 정보를 전 세계에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해적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로저의 라이벌이자 친구인 흰수염조차도 로저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로저의 본명을 골드 로저라고 알고 있었기에 사실상 로저 적단을 제외하며 로저의 본명을 알고 있는 이들이 없었고, 해적왕의 이름에 조차 D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기 충분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말 그대로다, 다들 눈치채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나는 미래를 이렇게 결론 짓는다 라고 말하며 방송을 마무리할 준비를 마칩니다. 고대로봇은 피터에 의하여 한 팔이 소실되었고, 어라라 나 녹슬어 있었구나, 이거 여차할 때 맞지, 조이보이 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둘러싼 오로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고대로봇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것이 고대로봇의 필살기라고 볼 수 있으며, 위기에 빠진 밀짚모자 일당이 확실하게 에그헤드 섬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줄 확실한 무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